부동산 등에 대한 표준세율 나와 있죠? 예, 작년에 나왔네요. 개별 문제. 작년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더니 그때 나왔죠. 그리고 고맙게도 작년에 여기서 모두 정답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답이 나왔다가 정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두 정답 처리가 돼갖고 우리 수험생들을 살려줬던 문제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쓰담 한번 먼저 해줘. 올해도 한 번만 더 해줘라. 노래 안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별표 2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갑시다. 일단 여러분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봅시다. 자, 이때 부동산할 때 부자 동그라미, 부동산에 관한 권리할 때 부자 동그라미 묶어. 그럼 뭐죠? 부부죠. 그래서 부부는 항상 어떻게? 같이 다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항상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딱 부부가 헤어진 데가 딱 하나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찢어진 데가 한 군데 있었어. 어디서 찢어졌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는 뭐만 받았어? 부동산만 공제를 받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 왜? 부부니까. 모르겠다. 나는 뭔 소린지 왜 부부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냐 했을게요. 평소에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서도 나오네. 그러지 마시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 얘기야. 근데 원칙이 뭐죠 여러분? 6%부터 최저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 초과 밑줄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죠. 요 누진세율이 바로 양도소득세 무슨 세율이 되는가? 기본세율이 돼. 기본세율. 그럼 그 맨 밑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누진세율 표 박스 나와있죠? 요 박스는 주어져. 이 박스를 보고 여러분이 누진세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럼 과세표는 몇 단계로 구분됐다고 여러분? 7단계로 구분돼서 각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고 있죠? 최저 몇 프로 출발해서 6%도 출발해서 누진세율 표 보라고. 6%부터 출발해서 15%, 24%, 35%, 38%, 40% 최대 몇 프로까지? 42%까지 가고 있죠 지금. 그럼 2단계 보세요. 2단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보면은 누진세를 보니까 기본 얼마 깔고 72만 원 깔고 나머지 1200만 원을 뭐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몇 프로 때리라고요? 15% 때리라라고 됐죠? 요 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72만 원은 뭐를 말하는가? 윗단계 얼마? 1200만 원까지 누진세가 72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맨 앞에 세액은 윗단계까지 누진세를 말하는가? 바로 윗단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표가 1억이 나왔다 봐. 과표 얼마? 1억. 그럼 과표 1억일 때 누진세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단계야? 4단계? 어디? 그렇죠.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요거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기본 얼마 나와 있어? 1,59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이 1,590만 원 뭐를 말하는 거야? 바로 윗단계 얼마? 8,800만 원까지 이 누진세가 8,800 윗단계 8,800만 원까지 이 누진세가 얼마란 얘기야? 1,590만 원입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요 얼마 초과하는 금액 8,800까지가 얼마랬으니까 1,590이니까 8,8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럼 여기서 지금 1억 원 중에서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야? 1,200만 원이죠. 그래서 1,200만 원은 몇 프로 세를 때리라는 얘기야? 35% 세를 때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1,200만에 35%는 얼마야? 계산해줘. 계산기 꺼내. 암산이 안 되잖아. 계산기 꺼내라고. 요거 얼마 요거? 1,200만 원 곱하기 35% 얼마야 여러분? 420만 원? 예.
그러면 1200만 원은 몇 프로 때린 거야, 여러분? 35% 때린 게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420. 여기다가 뭘 더하라는 얘기야? 1590을 더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얼마, 여러분? 2010만 원이야? 예. 2010만 원? 예. 2010만 원. 예. 그럼 과표 1억 원만 돼도 소득세 얼마 난다는 얘기야? 201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과표 5억을 구합시다. 과표 얼마? 5억. 4억 합시다. 4억. 과표 얼마 났다고? 4억, 4억. 그럼 과표 4억은 어디야? 몇 단계야? 6단계예요? 예. 6단계니까 기본 얼마 깔고 가? 9,460만 원 나왔죠, 여러분? 그럼 요 9,460만 원 뭐로 말하는가? 바로 윗단계 얼마까지? 3억 원까지 누진세란 얘기죠? 이제 감 잡았어요, 여러분? 예. 3억 원까지 누진세가 9,460만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몇 프로 때려요, 여러분? 40%. 자, 그러면 지금 과표 얼마라고 가정했으니까 4억이라고 가정했죠? 자, 그러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야? 1억. 1억은 몇 프로 때리래? 40% 때리래, 여러분. 그러면 1억 원에 40%가 얼마야?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그러면 4억일 때 9,460만 원에다 4천만 원대가 얼마 돼? 1억 3,460만 원이니까 여러분. 자, 봐. 과표 얼마만 나와도 4억이 나와도 세액은 얼마 된다고? 1억 3천만 원이야. 1억 3천만 원. 세금을 1억 3천만 원 낸다고. 안 무서워? 무서워야 되죠. 여기에다가 무조건 또 몇 프로 쫓아와, 여러분? 10% 뭐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쫓아온단 말이야,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항상 110%야. 소득세가 나오면 110%. 그럼 1억 3,460만에 110%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럼 과표 4억만 나와도, 과표 4억만 나와도 세금 1억 5천만 원이야, 여러분. 1억 5천만 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공인중개사로 돈을 번다 생각해봐. 몇 년 찍어? 1년이면 또 찍을 수 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가장 큰 매력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야지. 1억 5천만 원 세금 낸다는데. 1억 5천만 원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억 5천만 원 세금 낸다 생각해. 근데 이게 얼마일 때 여러분? 4억일 때 여러분. 4억. 자, 그러면 강남은 10억이 나온단 말이야. 10억 돈, 10억 나는 거 우습단 말이야. 그럼 10억일 때 한번 해봅시다. 10억일 때 얼마 여러분? 기본이 1억. 벌써 무섭죠? 1억 7,460만 원 깔고 가는 거. 플러스 얼마 초과하는 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5억 원 초과한 거죠? 10억이니까 5억에 몇 프로야? 42%. 자, 그럼 여기 얼마야? 2억 1,000만 원에. 그러면 과표 얼마나, 세액 얼마라는 거 여러분? 3억. 뭐 한 8,460만 원? 3억 8,460만 원이죠. 3억이야. 그러면 저게 20억이 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웃긴 거는 이게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거라는 게 문제야. 이 누진세를 적용한 게 제일 적은 거다고. 그래서 저거 거기 기본세는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 누진세는 양도세 제일 무슨 세율이다? 낮은 세율입니다. 제일 낮은 세율입니다. 웃긴 게 지금 계산한 게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 적용했을 때 세액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양도세 무슨 세율을 맞아라? 누진세를 맞아라. 양도세는 뭘로 맞아라? 누진세를 맞아야 돼. 이게 중요해. 누진세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누진세를 맞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걸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컨트롤 해줘야 돼. 여러분이. 근데 컨트롤 해줄 수 있겠어? 자, 봅시다. 예외 있네. 예외. 저거 예외는 다 무슨 규정이야? 중과 규정이죠. 예외는 다 저거 중과. 예외는 다 뭐다고요? 중과 규정이야. 중과 규정. 그러니까 원칙부터 다 어떤가? 다 높은 세율이죠. 자, 양도세 제일 나쁜 애 누구야? 미등양도죠. 미등양도.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70%. 이거는 공인중개사 초창기 때부터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야. 미등양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고.
70%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놈이 뭐라 됐어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밑줄, 비사업용 토지. 자, 양도소득세에서 알아도 비사업용 토지가 적용되는 유일한 규정이야. 나 그래 비사업용 토지다고 어쩌려고? 그러면 너는 세율을 이거 맞으란 얘기야.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일반 토지와 똑같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됐을 때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세율을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낸다? 10% 더 낸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 안 된다고. 빗자를 빼고 양도해야 된다고. 그걸 미리 사전 작업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 양도자는 아작나는가?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낸다고? 10%포인트를 더 낸다고? 저거 그럼 얘는 몇 프로 적용하는가? 16%부터 몇 프로까지 적용하는가? 52%까지 세율이야. 얘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암만 제가 떠들어봐도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얘기해도 본인이 맞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가만 안 옵니다. 그래봐 민계공 미치지 자식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마저보고 쌍꺼풀 터져야 이제 그때 세법 선생 찾지 말라고. 자, 미비. 근데 또 있네. 나왔다 또 밑줄. 조정 대상적 나왔다 밑줄. 가장 핫 이슈한 지역 아니야? 핫 이슈. 조정 대상적 내 밑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아이씨 이건 또 뭐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돼 밑줄. 뭐야 이게? 아파트 당첨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어디 짓고 있는가? 조정 대상. 저기 뭐 역 앞에 지금 뭐 아파트 많이 짓고 있대 저기? 깨울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제가 운동하면 이렇게 깨울 저 밑쭉 내려가면 깨울 끝에 보면 아파트 신규 아파트 쭉쭉 있던데?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 산 쪽으로 또 아파트 짓고 있던데? 남의 뭐 많이 짓나 봐. 별로 저는 안 좋아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 산이 안 보이잖아. 여기서 뭐 천마산 보여 안 보여? 보여? 아파트에 다 가려져 있잖아 거의. 안 보인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산이 안 보인 전체적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서 아파트 졌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자 조정대 자 우리 이제 우리 어디도 남양주도 다시 다 조정 대상자로 다 묶여버렸죠. 예. 자 그럼 여기 아파트를 뭐하면 입주권을 뭐하면 팔아버리면 이때는 몇 프로 뜯어맞는다는 얘기야? 50%죠. 50%. 그럼 55%야. 55%. 그죠? 지방소득세 10% 쫓아오잖아. 그럼 내가 피 10억을 우리 여기 피 얼마 받아? 남양주는 남양주 피는 얼마 받고 팔면 돼? 피 얼마 정도 나온지 몰라 시세? 자 그러면 피 한 1억 받았다 합시다. 피 얼마 받았다고? 1억. 그래서 뭐 장기부 투표를 공제 못 받죠? 못 받는단 말이야. 장기부 투표를 공제 못 받는단 말이야. 왜 못 받아? 아파트 당첨권이니까.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만 원만 받겠죠. 기본공제 250만 원. 그 얼마? 9,75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는 보유한 불면 무조건 몇 프로 드리겠다고? 기본이 55%죠. 50%. 예. 그럼 한 5천만 원 넘어가겠죠? 세금이. 예. 자, 근데 밑줄. 자, 조정 대상적이라더라도 밑줄 쳐. 여러분,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죠. 조합원 입주권 제외.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근데 그 밑에 중요한 말 나오네. 박스 바로 밑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서 작년에. 이제 안 나올까, 올해는. 자,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밑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에서 어떻게 되면 확인되거나 또는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즉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 밑줄 쳐.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무주택자죠. 무주택자. 무주택자인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거기 점박이 있죠. 그 점박이를 기억, 니은 묶어 기억, 니은 적거나
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때는 요 중과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는 바로 여기까지만 나왔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자, 이건 기본 개념이야.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뭐 했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뭐가 지급됐어? 계약금이 지급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뭘 지급하는 거야, 여러분?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이때 이제 소유권이 양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양도한 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사이에 뭐가 났다는 얘기야, 여러분? 조정 대상적으로 공고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여기 아파트 당첨권이 어때? 아파트 당첨권. 그래서 이날 잔금을 지급할 때에 이 주택은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조정 대상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적용하는 거냐 아니냐 그 얘기야. 50%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야. 5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왜? 내가 원래 뭐 할 때는 계약을 맺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기 때문에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조정 대상 적용 요건을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 얘기야. 의미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그 대신 어떻게 돼? 입증이 돼야 돼? 네, 입증이 돼. 그럼 입증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응? 돈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이날. 계좌 이체하는 게 제일 좋은가? 계좌 이체가 되면은 이때는 은행에서 내역 조회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문제는 현금 준 게 제일 곤란해. 현금을 주면은 곤란해. 그래서 현금보다는 뭐가 제일 좋다? 예, 계좌 이체가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여러분 저거 미등양도 비삼용 토지 조정 대상을 주택 입주해서 이제 이거 동그라미 1, 2, 3 붙고. 동그라미 1, 2, 3 붙여달라고. 예배 1, 2, 3 붙여달라고. 그럼 예배 1, 2, 3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뭘 따지라는 얘기야? 4번 보유기간 가라는 얘기야. 보유. 이게 제일 중요해. 4번 보유기간. 무슨 말인지 눈치챘어요? 지금 했던 미등기양도 비삼용 토지 조정 대상자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면 이제 올라가라고.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이 아주 중요한 거야. 실무 나갔을 때. 그럼 보유기간의 변곡점은 몇 개야? 2개죠. 몇 년짜리와? 1년짜리와 2년짜리가 있죠. 자, 그래서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2년 이상일 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때 세율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양도 물건이 뭐면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근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에 그게 몇 년이면 1년이면 몇 프로 때리고 단기 차이 걸어봐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몇 프로? 40%. 그럼 몇 년을 보여야? 몇 년을 보여야?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뭐가 적용이 가능하다?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여야 누진세율이라는 얘기야. 누진세율. 근데 이게 부부가 아니라 모이면 주택이거나 모이면 조합원 입주권 여기 적용받는 거죠.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도 주택과 똑같이죠. 그럼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보야면 1년 미만이면 남들은 몇 프로지만 50%지만 얘는 몇 프로 맞는다고? 40%밖에 안 맞는다고. 1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상만 보여줘도 1년 이상만 보여도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는 얘기야?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94쪽에 첫 번째 당구장 보세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고 몇 년 이상 보여야 고양되다? 밑줄 2년 이상 보여. 그럼 뭘로 간다? 누진세율.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1년 이상 보여야 된다. 그때는 뭐가 적용하는 거다? 누진세율.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무 나갔을 때 중요해. 여러분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몇 년 이상 보여야? 2년 이상 보여야 무슨 세율? 누진세율. 주택과 조합 입주권 양도 무슨 세율? 몇 년 이상 보여야? 1년 이상 보여야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변곡점 근처에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곡점 근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일로 미뤄야 되겠죠? 미루면 새로 확 줄어들잖아. 이런 걸 여러분이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자, 비법으로 여러분이 잘 공부해 보시고요. 자, 이제 95조 양가리 번 조종 대상적이죠. 여기서 조종 대상적은 양도 시점의 취득 시점이야. 양도 소득세 글자도 양도 시점이야. 양도 당시 어디에 있다고? 조종 대상지역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대야 규제야? 규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양도 소득세에서 조종 대상적 여부는 어느 시점을 따지는 거야, 여러분? 양도 시점을 따지는 거야. 단 취득 시점을 따진 게 하나 있었죠. 양도 소득세에서 취득 당시를 기준해서 조종 대상적을 판단하는 규정은 뭐였어? 양도 소득세는 글자로 다 어느 시점이다고? 양도 시점인데 조종 대상적이 취득 당시일 때 따지는 규정이 하나 있었잖아. 그게 바로 뭐야? 2년 이상 거주 요건 주택이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95쪽에는 양가리 위반은 어느 당시다고? 저거나 양도 당시. 이게 어디에 있다고? 조종 대상적인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죠. 별표 2개. 작년 여기 시험에 안 나왔죠. 그 실무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과 2번 보세요. 1번, 2번 묶어. 얘는 다 몇 주택자? 2주택자, 2주택자. 자, 3, 4번 묶어. 여기는 몇 주택자? 3주택 이상이죠. 3주택 이상.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데 그 다주택자의 정도에 따라서 1번, 2번은 몇 주택자? 2주택자. 3번은 뭐야? 3주택 이상자죠. 어? 이때 주택수를 따질 때는 뭐를 포함하라?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수를 따질 때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나 할 때는 뭐를 가지고 모두 포함하라고?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 적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뭘 계산할 때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어? 주택수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뭐 어디 하라? 주택수에 어떻게 하라고? 포함하라고. 그런데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얘는 중할증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입주권 양도하면 할증 과세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항상 할증 과세는 뭘 양도했을 때만이야? 주택을 양도했으면. 거기 봐. 마지막 1, 2, 3, 4 마지막엔 다 뭐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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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그래서 1, 2, 3, 4 다 뭘 양도했을 때야? 주택을 양도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뭐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는 포함하지만 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면 할증 과세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할증 과세 안 하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누진세를 간다고. 제가 여러 때 강조하는 건 세금은 곧바로 뭐래서? 돈입니다. 그래서 돈.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돈이 오고 가고 난리 납니다.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자, 서장훈이가 그 말 합디다. 고층 빌딩 보면 내가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쉽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야. 내가 건물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건물 보면 또 다른 건물 사고 싶다는 말이 든다고. 마음이 든다고. 끝이 없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왜 중요하냐면 세무사한테 가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즉 투자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풀 뭘 알아야 투자 상담 해줄 거 아니야. 투자 상담 안 해줘도 좋은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가 조정 대상적이 있는데, 조정 대상이야. 조정 대상적이 있는데 주택 하나, 주택 두 개를 갖고 있어. 그 당시에 뭘 양도했냐? 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야. 몇 개를? 하나. 그럼 얘는 몇 프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10% 할증 과세하라는 얘기죠? 주택 몇 개 갖고 있는데 주택 하나를 양도했는데 뭘 양도했다고? 주택을 양도했다고. 주택 하나. 그럼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 남들보다 10%. 자, 주택 하나에 조합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해서? 주택 양도해. 항상 양도는 뭘 양도해야 돼? 주택을 양도해야 돼. 그래서 주택 하나 양도했어. 얘는 몇 프로야? 10% 할증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왜? 주택 하나에 입주권 합치라고 그랬잖아. 주택에. 그럼 몇 주택째를 본다고? 2주택. 그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몇 프로다고? 10% 할증 과세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를 양도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면 얘는 할증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택수는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뭐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면 할증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적어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 몇 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게 된단 말이야. 얘를 먼저 양도한단 말이야. 얘를 양도하면 얘는 주택수는 계산이 된더라도 할증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는가? 일로라고. 그래서 1년 미만은 몇 프로고? 40%고. 1년 이상을 구하면 제일 적은 무슨 세를 맞아? 누진세를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팔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말려야죠. 이걸 먼저 팔게 해야 되죠. 이걸 먼저. 그래서 이걸 먼저 팔았어. 그래서 세율은 누진세를 맞았어. 그럼 이제 이 사람 몇 주택자? 1주택자. 그럼 심지어 뭘 받을 수 있어? 얘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비과세 맞지 못한다더라도 세율은 할증과세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막중해 공인중개사가. 자, 내가 주택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주택 하나 팔았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몇 프로 할증과세? 20% 할증과세죠. 20%. 자, 주택 하나에 조합 입주권 2개 갖고 있다가 주택 양도했대. 주택 양도했다. 몇 프로야? 20% 할증과세요? 주택 하나에 입주권 몇 개 갖고 있다고? 2개. 이 상태에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얘는 몇 프로 할증과세야? 20% 할증과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뭐부터 처분하라? 입주권을 처분하라고. 입주권. 그러면 지금 주택 하나에 입주권 2개 갖고 있어서 조합 입주권 먼저 하나 양도했어. 그럼 1세대 몇 주택자? 2주택자. 그래서 얘는 입주권 양도했으니까 20%, 10% 할증과세 대상이야? 자, 만약에 뭐를 양도했다? 자, 여기 봐. 주택 하나에 딱지 몇 개 갖고 있다고? 2개. 이 상태에서 얘를 양도하면 몇 프로 할증과세? 20% 할증과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입주권 양도했다고. 그럼 얘는 할증과세 한다고 안 한다고? 10% 할증과세야? 할증과세가 아예 안 되는가? 할증과세가 아예 안 된다고. 할증 안 한다고. 그럼 저기로 가라고. 그래서 1년 미만 몇 프로? 40%. 그럼 하나 팔았으면 이제 몇 주택자가 돼?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걸 양도해도 몇 프로 할증과세가 돼? 이제 10%. 아까는 몇 프로였어? 20%죠. 근데 먼저 뭘 양도하고 나면 입주권 양도하면 중과세도 할증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럼 또 역시 뭘 팔았어? 입주권 먼저 양도해야 돼?
그럼 할증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1년 미만은 몇 프로? 40%. 1년 이상이면 누주세요. 자, 그럼 이거 팔아봤으면 몇 주택자? 이제 1주택자. 얘는 이제 모두 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비과세도 받을 수 있죠. 이만큼 양도 주택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율이 높은 세율 두들겨 맞느냐 아니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냐가 결정된다고. 이걸 여러분이 투자자로 전문가로서 상담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이. 자, 그래서 내가 실무 나가면 이런 상담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까짓 거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스크야. 그럼 돼. 자, 그럼 이렇게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되면 모두 못 받는다고?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자동으로 못 받는다고. 할증 과세가 되면은 할증 과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못 받는다고? 특별 공제도 못 받는다. 특별 공제도. 그러나 할증 과세 대상이라더라도 뭐는 받는다? 기본 공제는 받는다. 그리고 강구장 조정 대상적의 소득세법상 지정 효과 나왔죠? 여기서 효과는 세법상 효과야. 이거 말고도 효과는 많아.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이번에 다시 최근 자료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로 조정 대상적인 지정 지역과 그에 따른 주요 지정 효과를 제가 카페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실무를 나가시거나 한번 지금 나는 조정 대상적인 지금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카페 오시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어쨌거나 거기 역상 처리 1, 2, 3, 4, 5 나와 있죠? 별표 3개짜리야. 이건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직방이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내용을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근데 또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특례세율 있죠? 옆에다 적어. 이거는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야. 소위 말하는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은 강남 등 8개 권역밖에 8개 구밖에 없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강동구, 용마성, 뭐 용산구 또 뭐 있죠? 그런 애들 8개인가? 그 애들만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때 그 투기 지정지역이나 밑줄 뭘 양다면 비삼용 토지 양다면 이때는 기본세에다가 10% 할증과세가 아니라 밑줄 20% 할증과세가 돼. 20%. 하여튼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빗자를 빼는 작업을 하고 양도된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세에다 몇 프로 할증과세 하는데 10% 할증과세 하는데 그게 어디 있으면 지정지역에 있으면 여기다 10%를 더 더하라는 얘기야. 몇 프로 할증과세라는 얘기야? 20% 할증과세라는 얘기야. 20%. 무서운 거야. 자, 양가로 4번. 하나의 자산에서 세율이 2개 이상 적용했다. 그럼 과세관청은 세율이 3개 적은 걸 나오는 걸 좋아한다? 높게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 많이 나오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유기간 계산. 자, 보유기간 우리 최소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그러면 1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주택과 조합입증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몇 년 이상 보여야? 2년 이상 보여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인 미등기 양도 비삼용 토지 조정 대상인의 주택에 입주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면 뭘 따진다? 보유기간.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질 거냐? 거기 나왔네. 원칙. 어떤 날로부터?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뭐가 있더라?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그래서 1번. 뭘 받았으면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하면 이때는 상속 개실이 아니라 언제 하려면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이라는 얘기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이 상속 개실 이게 뭔지도 모르면 게임 끝난 거고. 2번 또 나왔네요. 배우자나 직계주민서 누구야? 왼수로부터 증여 2월 과세에 적용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취득 시기를 적용하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다? 상속을 받은 자산이다. 그러면 상속 받은 자산은 원칙 언제 취득한 걸 본다 그랬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상속 받은 자산 양담 원칙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85조가) 세법은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날름날름 그냥 주워 먹는가? 상속 받은 자산 양담 언제 취득한 걸 보래서 거기 원칙 85쪽에 상속 개시라고 나왔잖아. 상속 개실. 이것도 아직 안 해오고 있으면 어떡하란 얘기야? 세법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과목이냐고. 그럼 나중에 시험에 떨어져. 분명히 말하지만 세법을 모르면서 여러분 시험 합격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세법에서 점수 안 나오면 공시법 점수 안 나오는 거고, 공시법 점수는 공시세법 한 과목 점수 미달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걸 누가 뿌려줘야 되는가? 중개법에서 뿌려줘야 되겠죠? 근데 중개법 별로 또 하지도 않고 공법에다 시제를 쳐박아놨죠? 근데 했는데도 공법은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끝이요.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그냥. 과락 없이 평균 미달입니다. 좋기도 하겠다 야. 과락 없이 평균 미달로 떨어져서. 공부를 해도 떨어진 분들은 다 이거야. 평균 점수 미달로 가는 거야. 과락이 나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안 하면 과락이 나오는 거고 그건 뭐 끝난 거고, 공부를 했는데도 어설피 공부 안 해는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그때 점수가 많이 부족하면 여러분 마음은 편하다?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한두 개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시험 발표 나는 날까지 피 말리는 거죠. 떨어져도 여러분 화끈하게 떨어진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실수는 있지 마음 편하게. 한두 개 부족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끝난 게 아니야. 그냥 피골에 상접해져. 자,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법 16개 했다고 우습게 보고 그냥 대충 뭐 그까이 뭐 얼마나 정도 맞겠다 하다가 나중에 피 봐. 실무 나가서도 피 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속을 받은 자산 양담은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상속 개시랴. 근데 뭘 적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첫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자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실무에서는 장특공이라고 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또 세율을 따질 때, 세율 적용할 때 이 두 군데일 때는, 이 두 군데 때는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는 얘기야. 이날부터 보기가 따지란 얘기야.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받은 자산 양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증여받은 날이라고. 그런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간다고. 근데 나는 쇠 빠지게 오늘 밤새고 외웠어. 외워도 소용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어이, 어쩌란 말이야. 이게 엄청 무슨 말이냐? 상속을 받았다.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았다. 증여 받은 날. 그럼 여기는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바뀌어 안 바뀌어?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팔어?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뭘로? 상속이나 증여로. 그러다 을이 병한테 뭐 했단 얘기야? 팔았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당초 갑은 취득했고, 그러면 지금 양도세나 납세면 누구야? 갑을병 중에서 양도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면 누구다고? 응? 일 났네. 갑을병도 몰라. 지금 양도를 누가 했어? 그래서 을한테 뭐가 부과되고, 병한테 뭐가 부되고,
이걸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지금 매매를 중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을한테 뭘 때리는데? 양도세를 때리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취득한 사람이다고 중간에 넘겨받은 사람이다고. 중간에 넘겨받았잖아. 뭘로? 상속과 증여로 넘겨받았다고. 원래 누가 취득한 건데? 팔기나 누가 팔았어 지금? 당초 취득은? 네, 근데 이때 판 사람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의 취득시는 언제냐고? 뭘로 가라고?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이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가끔가다 물어보시면 너 세법을 얼마나만큼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 그래 너 공인중개사 하겠니? 아무리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지만. 자 그럼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을한테 뭘 때린다고 지금? 그럼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다고?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다고?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1년이다고. 1년 보유기간은. 취득가 얼마 되는가 그러면? 6억이다고. 그럼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1억이 나온다고. 1억. 이걸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아 똑같다고 과세체계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는가? 예외. 뭘 따질 때? 가업상속모제 무시하고 세율 따진다. 세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했다 했더니 이때는 이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상속 개시 일로 취득한 걸로 보라.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 되는가? 이때는 3년 되는 거죠. 3년. 이해하셨어요? 뭐 할 때? 세율 따질 때. 자, 증여받았은 자산 양도했을 때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증여받은 날. 그 보유기간 몇 년이야? 1년. 취득가 얼마? 양도세 얼마 나와야 돼? 1억.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이날로 하지 말래. 뭘로 가래? 증여제 당초 취득 이날로 가래. 증여 2월 과세. 이게 증여 2월 과세 결론이야. 그럼 보유기간 몇 년 잡으란 얘기야? 취득가 얼마 잡으란 얘기야?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4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정했던 세금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죠. 그러니까 증여 2월 과세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 거다. 불이익을. 그냥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상속했다, 증여받은 날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증여받은 이날에 취득하기로 보라, 이날에 취득하기로 보라. 그에 따라서 보유기간과 뭐가 달라진다고? 취득하기 달라져. 그래서 뭐가 달라져? 양도책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갑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만데?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를 하면 얼만데 양도책이? 근데 살짝 뭘 거쳐가면 상속과 증간에 뭘 거쳐가면 증여를 거쳐면 양도체가 얼마로 줄일 수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양도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여름에 사무실 딱 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내가 지금 10년 보유했어, 15년 보유했어, 20년 보유했어. 나 지금 양도책이 엄청 날 것 같은데 말로는 뭐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인중개사님. 그럼 그때 뭐라면 돼? 죄송합니다. 제가 세법 할 때는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옆집 갔다 올게요. 그래서 옆집 가죠. 우리 손님 이런 손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손님은 그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해? 더 모르죠. 오래될수록 더 몰라. 오래될수록. 공인중개사는 오래돼서 짬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모른다고. 뭐에 대해서? 법률 지식이. 일반적으로 어떠냐. 물론 알차게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자기 거를 자료 해갖고 올리는 사람도 많아.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오죠. 노력한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 전문가에서 활동하죠. 10년 이상 이제 짬밥 생기니까.
근데 10년이나 20년 해도 30년 해도 그냥 복도방 하는 사람도 많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일, 예외일 때 취득일, 증여받을 원칙 취득일, 예외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꼭 한 번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상속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96조 미등양도 잠깐 봅시다. 미등양도. 양도 속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자꾸 이걸 질문하거나 할 때 보면 공부를 꼭 더럽게 안 한 놈이 나중에 꼭 뭐라 그러는데, 양도 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 양도라면 그 자산에는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그래서 안 하고 양도를 하는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그러면 못한 거는 미등 양도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래서 얘들은 미등 양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 미등 양도에서 제외되는 규정들 나와 있죠? 응?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잖아. 미등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 나와 있죠? 얘들 하나같이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겁니다, 못 한 거. 자, 3번과 4번 묶으세요. 별표 하나. 이게 결론이야. 그래, 나 미등 양도다 어쩔래? 그러면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첫째, 혜택을 준다,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이죠.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죠. 그래서 첫째, 넌 뭐도 안 해줘, 무조건. 비과세 무조건 배제야. 넌 무조건 과세란 얘기야. 또 네가 조세 특례제한법상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결론, 비과세나 감면의 세법상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주워 먹는 문제였죠? 빨대 꼽아놓고 쫙. 또 역시 미등양도할 때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미등양도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었죠? 계산 구조에서 미등양도의 특징 얘기했어. 그거는 여러분 찾아서 적어놔. 그리고 제일 높은 세를 몇 프로 두들겨 맞는다? 77% 맞는 거죠. 77%. 왜 77%야? 지방소득세 10% 쫓아온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70%에 10%니까 몇 프로야? 7%. 그래서 세부담률은 몇 프로 되는가? 77%. 과표 1억이면 7,700 세금 내는 거고, 10억이면 7억 7천 세금 내는 거야. 7억 7천. 이런 건 맞아보기 전에 몰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많은 건지는. 그래도 우리 미등기 양도할 때 해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기억.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기억을 강조합니다. 내가 뭘로 양도책 계산할 때?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더라도 미등기 양도라더라도.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양도책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실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기준 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다만 공제를 일반적 공제에 비해서 몇 프로 줄어든다? 10분의 1로 주죠. 그래서 원래 미등기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부동산일 때 몇 프로 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 공제를 했죠. 이때 우리 공제 어떻게 배웠어? 37 짓고 하나 했잖아. 그런데 이때 이게 뭐면 미등양되면 몇 프로 해준다고? 0.3 해준다고 그랬잖아. 0.3. 자, 됐어. 신고 납부 갑시다. 별표 3개. 자, 신고는 몇 개 있어? 2개. 뭐 예정신고, 확정신고 2가지가 있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예정신고죠. 예정신고. 자, 신고 의무자 별표 하나. 그럼 예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예정신고 별표 3개짜리 제일 중요하죠. 확정신고는 별표 하나 정도만.
그럼 예정신고는 누가 되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자. 저거 이꼬로 누구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다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다만 거기 예외가 있네. 뭐는? 파생상품 있죠? 응? 파생상품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 파생상품 앞에다 적어. 외국법인 주식 등은 제외. 외국법인 주식 등 and 뭐는? 파생상품은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무슨 말 앞에다가? 파생상품 앞에다가 요 말 적어넣어. 외국법인 주식 등 이 파생상품. 얘들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도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자, 신고기한 별표 3개짜리죠.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원칙 양도에 속한 달에 말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2가지가 있네. 동그라미 1, 2 붙여. 그래서 1번 토지 거래 허가 구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그때는 어떤 날 기준이다? 허가일 기준이죠. 자, 나는 일반적 양도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했다. 야, 그때 그 양도로 보면 되는 양도수는 언제까지 한다고? 양도에 속한 달에 말해서 몇 월 이내다고요? 3월 이내. 거기 주식 있죠? 주식은 앞에다 적어. 국내 주식을 말합니다. 국내. 자,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때 주식은 밑줄 반기 기준이에요. 반기. 반기니까 몇 월이야? 6월이죠. 그래서 8월 말, 다음 연도 2월 말 딱 2번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 보세요. 여러분한테 심화 학습 나간 거 있죠? 여기 OX 문제 함께 여기 계속 기본 이론 정리한 게 있죠?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 이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꼭 OX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 자료에 대한 내용 꼭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물어봤었으면 알 수 있었을 걸. 자, 기본 자료 3으로 갑시다. 자, 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를 다음같이 양도했답니다. 대금 청산이 언제야, 여러분? 2020년 6월 24일 밑줄. 6월 24일이 언제야? 오늘이네요. 자, 이때 오늘 양도세 납부세가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 1,800이 나왔답니다. 자, 갑시다. 이 질문 A.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는 언제인가? 언제야? 8월 말이죠? 왜 8월 말인지 내가 이제 차마 말을 못하겠어. 2번, B번.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은 언제인가? 언제야, 그러면? 예정신고는 양도세 납세무 성립은 언제래서?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 5페이지 와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오시면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이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이 언제인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다만, 뭐 하면?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다? 밑줄, 과세표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러면, 우리 과표는 언제 발생했어? 우리 사례에 따르면. 응? 6월 24일날 과표 발생했잖아. 그 과표가 발생한 달의 말이니까 언제야? 예, 저거 2020년 6월 말일. 그래서 그날로부터 몇 월 이내야? 예정신고연이 2월 이내야. 그로부터 2월 이내죠. C번. 만약 위 토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밑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데, 그리고 그에 따른 허가는 언제 받았대? 밑줄 2020년 7월 2일날 허가를 받았다면 예정신고에는 언제인가? 그럼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 그래서 7월 2일이 속한 달의 말일, 7월 말부터 몇 월이냐? 2월 이내. 언제 해야 돼? 9월 말일이죠.
D번, 만약에 위 거래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라면 예정신고에는 언제인가? 지금 뭐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때는 양도일터 몇 월 이내야? 3월 이내죠? 그래서 언제야? 9월 말이죠. 응? 대금 청색 6월 24일이잖아. 그러니까 6월 말일부터 상기가 언제야? 9월 말이잖아. 예비 CD는 각 독립항이야? 연계된 게 아니라 각자 문제다고. 각자 문제. A, B, C, D, E는 연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물어본 거다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를. 뭐라 표현한다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A, B, C, D, E가 연계돼서 물어보는 거다. 각자 따로 물어보는 거다. 각자 따로 물어보는 거다고. 그럼 D번은 언제 양도했으니까 6월 24일 날 양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증여면 부담부 증여이면 그 얘기지. 6월 24일 날에 양도한 게 뭐면 부담부 증여이면 예정신고는 언제 되는가 여러분? 9월 말. 왜? 3월 말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2번 양도자가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분납 신청 언제까지 하는가 여러분? 예정 신고 기한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야. 그래서 결론 분납 신청 언제까지 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돈 내기 전까지만 분납하면 된다. 분납 신청하면 된다고. 그럼 만약에 또한 분납 기한과 분납 가능액은 얼마인가? 지금 양도일이 언제나 나왔으니까 6월 24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6월 24일 날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는 언제고? 6월 24일. 그럼 예정 신고기는 언제가 되는가? 응?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야? 8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말까지 나 뭐 하면 돼? 분납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몇 번을 나눠서 낸다고? 2번. 그럼 이때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1월부터 몇 월 이내다고? 2월 이내니까 언제? 10월 말.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정 신고 기한 8월 3일 한 번 낼 뿐만 아니라 그 2개월 후에 2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번? 2번. 이때 그래서 분납기한은 언제가 된다고? 10월 말이죠. and 뭐를 물었어? 분납 가능해봤죠. 지금 산출책이 얼마 제시가 됐어? 1800이 제시가 됐으니까 어떻게 나눠서 내란 얘기야? 당초 예정 신고 8월 말에 얼마 내고?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10월 말에 얼마 내라고? 800만 원 이하를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감 잡았어? 3천만 원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내야 돼? 응? 1500이야? 1500 이상, 1500 이하. 됐나요? 예, 그래서 질문 A, B, C, D까지 다 풀었죠, 우리? 응? 넘어가도 되죠, 이제? 예, 됐어. 예정신고. 자, 그러면 다시 97쪽 오세요. 97쪽 왔어요? 예. 자, 그러면 첫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는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세법상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뭘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리는 거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서 몇 프로 때려? 20%.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때려? 10%. 부정행위면 40% 때리는 거죠. 다만 다음 페이지 보세요. 98쪽 보세요. 맨 위에 박스 있죠? 별표 2개. 자,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대. 그럼 뭘 때려? 무신고가서 몇 프로 때려야 돼? 20%. 근데 얘가 확정신고 때 뭘 했대? 신고를 했대. 그럼 그때는 무신고가서 20% 몇 프로 깎아준다? 50%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때려? 이때는 10% 때리는 거죠. 자, 예정신고 때 뭐 했어? 과소신고했대. 그럼 과소신고 가서 몇 프로 때려야 돼? 10%. 근데 얘가 확정신고 때 뭘 했대? 밑줄 수정신고했대. 그러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서 10% 몇 프로 깎아주라고? 50% 깎아주래. 그럼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5% 때리라는 얘기죠. 5%. 그런데 옆에 이렇게
신고나 수종 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뭐하고 미리 알고 했다는 미리 알고 저거 미리 알고 그럼 좋은 말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때는 감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근데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수 신고를 했더라도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또 다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고요? 아니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나왔죠. 자, 근데 예정 신고 때 미납 또는 과소 납부했대. 그러면 그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여기 뭐야? 저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만 나온다고 그랬죠? 국세는 뭐로 바뀌었다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고치셔야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화이트로 불성실을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고 불성실 대신 뭘로 집어넣어? 지연. 자, 부가세 있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 무전,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라고요? 지방소득세로 내래. 이때 밑줄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립세.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뭘 받았으면 감면을 받았으면 그때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래. 이때 농어촌 특별세 밑줄은 뭐야? 부가세죠, 부가세. 자,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자 1,000만이 나왔어. 얼마 나왔어? 1,000만 원.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그냥 껌값이야, 껌값. 여러분 1,000만짜리 껌 씹어본 적 있어? 네,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 얼마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다 봅시다. 감면 대상. 그러면 세액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감해주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40% 가정합시다. 40% 가정. 그러면 40% 감면해주라는 것은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40%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야? 1,000만에 40%는 400만 원을 어떻게 해라?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만 내란 얘기야? 600만 원만 내란 얘기야.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로 뭐 할 세액이야? 납부할 세액이죠.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를 얼마 나왔지만 1,000만 원 나왔지만 40% 감면을 받아서 얼마만 내는 거야 여러분? 600만 원만 낸다 그 얘기죠. 그럼 요걸로 양도소득세 끝나는 거냐?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요놈의 몇 프로를 10% 얼마 60만 원 뭐로 내라고?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야. 이해됐어요? 근데 납부라는 거에서 뭘 받은 게 있네? 그러면 이때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그럼 얼마야? 80만 원을 뭐로 내라고?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 이 양도소득세는 앞서면 양도세 얼마에다가 600에다가 지방소득세 얼마? 60만 원에다가 농특세 얼마? 80만 원 어떻게 하나? 함께 신고 납부된다고. 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가산세 때린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소득세도 납세 의무 편의제도에 뭐는 인정되죠? 분할 납부는 인정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제종과는 달리 양도세 분납 대상이 얼마야? 응? 양도소득세 분납 대상이 얼마야?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초과. 근데 제종을 보세요. 제종은 얼마야? 250만 원 초과죠? 예, 근데 재산세 얼마로 돼 있어? 500. 고치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250. 개정된 걸 쫓아다니면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걸 놓쳤네. 여기 짱 박혀있는 걸 못 찾아갖고. 그리고 분납 가능성은 중부세를 그대로 재산세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아니라 얼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중부세와 똑같아. 예. 그래서 재산세와 중부세는 분납 대상자 분납세액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럼 뭐가 달라? 분납 기한이 다르죠? 분납 기한. 재산세는 몇 개월인데?
2개월인데 중복제는 몇 개월이야? 6개월. 요게 차이가 있죠. 재종은.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해. 나머지 다 똑같아. 근데 양도세는 얼마 초과한다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기간 몇 개월이냐? 2개월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99쪽 보시면 이제 구개자산 있죠. 구개자산. 작년에 나왔어요. 개별 문제로 하나. 그래서 올해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구개자산은 여러분 그냥 한번 슬쩍 보시기만 하기 바랍니다. 구개자산은 흩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 다음 주는 세법이 일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휴강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세법이 없을 거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야 될 건지 학원에서 정식 공고 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일단은 세법은 아닌데 정식으로 민법을 할지 학견을 할 건지는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지가 날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진도표가 나갈 거야. 문제풀이 진도표. 저는요. 여기 요약집이나 요약집, 단기 요약 테마였죠? 요약집을 풀어갖고 오세요. 요약집을 정리하고 오세요. 문제를 풀어오지 말고 문제 풀지 말고 요약집. 그래서 다음 우리 문제풀이 첫 번째는 취득세 납 어디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15쪽까지 어디까지? 15쪽까지 이론을 핵심 이론을 보고 오세요. 문제 풀지 마. 문제는 제가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할 문제, 버려도 되는 문제, 안 풀어도 되는 문제, 그걸 제가 구분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 마. 예. 그래서 객관식 문제지. 7월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잖아. 아니야? 문제집 아직 안 나갔다고? 아직 안 나왔어. 기출문제 특강은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해? 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 해갖고 나 안 하겠어요. 했어? 그러면 그거는 제가 원장님하고 날짜를 하나 잡았고 일을 한번 할게요. 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거 보시면 문제풀이 들어간데 문제풀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를 먼저 풀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뭘 보라는 얘기야? 요약집을 보라는 얘기야. 요약집을. 왜냐면 선생마다 달라. 어떤 선생은 문제를 풀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문제를 풀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런데 저는 틀려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실전 대비야. 이제 실전으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은 예습이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서 문제 받아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미리 풀어갖고 간 다음에 고사장 가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 배양 능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먼저 풀어갖고 오세요. 그럼 문제 풀어봐야 여러분 와갖고 답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는 또 안다고 생각해. 왜? 답을 외웠으니까 올 때. 풀어봤기 때문에.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문제는 풀지 마라. 문제는 항상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이제 문제 푸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지. 미리 푸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뭐는 꼭 보고 와라. 핵심 요약집은 반드시 보고 와라. 문제 요거는. 그래서 요약집을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어디까지? 15쪽과 관련된 핵심 이론 꼭 정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쭉쭉쭉 나가고 이걸 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핵심 이론 정리하면 문제 못 풀어. 그러면 여러분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 핵심 이론 일단 첫날 15쪽까지 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진도표 만들어서 보내줄까. 진도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요약집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자 10분 마무리합시다.